얼마 전 폴란드에서 개최된 제30회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MSPO. 이곳에서 들려온 믿지 못할 소식이 있습니다. 한국 무기 수입을 극구 반대하며 밥그릇 지키기에 나섰던 폴란드 방산 기업이 갑자기 입장을 180도 선회하고 한국 무기의 아이센스 생산을 도맡아 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거기다 이런 예상치 못한 선택의 결정적인 계기가 전차나 자주포, 전투기같이 군사기술이 집약된 강력한 병기도 아니고 고작 장갑차였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성사된 폴란드와의 단군 이래 최대 방산 빅딜. 무려 20조라는 어안이 벙벙한 규모라서 아직도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런 큰 돈을 번다는 이야기가 잘 와닿지가 않다 보니 국내에서는 마냥 좋지만은 않은 목소리도 들려오는데요. 인도네시아라는 선례가 남긴 트라우마 때문에 폴란드가 그만한 돈을 낼 능력이 있기는 한지, 있다 하더라도 순순히 그 돈을 한국에 넘기기는 할지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는 폴란드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폴란드 국민들조차도 20조라는 금액을 정부가 감당할 수는 있는지, 한국 무기가 그런 과감한 결정에 합당한 성능을 내는지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정부와 국방부는 한국에 대해 의아할 정도로 확고부동한 신뢰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미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K9, K2, FA50뿐만 아니라 보병전투차 레드백, 로켓포, 무인기 등 한국 무기라면 싹싹 긁어모아서 사겠다고 나서니 고맙기는 하지만 화는 한국이 오히려 당황스러울 지경이죠. 얼마 전엔 아예 4세대 주력전차 K3를 공동 개발하자는 제안까지 해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젠 폴란드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알 수 없어 무섭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폴란드가 이에 더해 아무리 봐도 사갈 이유가 없어 보이던 장갑차에까지 관심을 보여 더더욱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 장갑차에 홀딱 반한 것은 다름 아닌 폴란드 국영방산 기업 PGG입니다. 방위산업이라는 중대한 임무를 어깨에 짊어진 국영기업인 만큼 폴란드 내의 많은 방산 기업이 PGG 산하에서 무기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한국과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까지만 해도 폴란드 정부가 한국에 보내는 무한한 신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PGG 입장에서는 한국 무기가 물밀듯이 들어오면 졸지에 국내 방산 시장을 내어주고 밥그릇을 뺏길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 내부 인사의 입을 빌려 한국과의 계약이 폴란드 정부의 독단이며 한국 무기의 신뢰성 역시 의심간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반발해왔습니다. 이는 한국 입장에서도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될 뻔했으나 결국 계약은 무사히 도장을 찍으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계약이 성사되고 나니 한국한테 으르렁대던 PGG가 갑자기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며 꼬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폴란드한테 있어서 러시아의 마수가 코앞까지 닥쳐온 긴박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를 도우면서도 국방력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유일한 선택지는 한국밖에 없었습니다. 한국과의 방산 계약을 주도한 인물인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공식적으로 폴란드 내 2위의 권력자. 폴란드 정부 내에서 한국과의 방산 계약은 도장을 찍기 전부터 이미 기정사실이나 마찬가지였고 규모가 규모인 만큼 국론의 분열으로 계약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PGG 산하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인물들을 모조리 축출한 것입니다. 특히 산하 기업 HSW의 사장 바르틀로미의 자용치 회사임은 최근 몇 년간 PGG에서 일어난 가장 파격적인 구성원 개편이었는데요. HSW는 보르숙 장갑차와 K9의 차체로 만드는 크라브 자주포의 생산을 전담하던 기업인 만큼 기존의 입지가 결코 작지 않았음에도 한국과의 무기 계약 성사를 위해 폴란드는 이들을 가차없이 털어낸 것입니다. 이어서 신규 전차 도입을 반대했던 전차 생산업체 부마르사의 대표이사 모니카 크루체크가 해임. 그 자리에는 부아슈차크 국방장관이 신임하는 인물이 들어앉았습니다. 그리고 PGG 본사는 국방부 차관 출신 세바스티안 크바웨크가 사장 자리에 앉아 중장비와 트램을 생산하던 세지엘스키사를 인수하며 K2 흑표의 라이센스 생산을 맡기겠다고 밝혔죠. PGG 내부의 이런 살벌한 권력 암투는 당사자들한테는 비극이었겠지만 그 덕분에 한국은 라이센스 생산을 맡길 수 있는 믿음직한 전진기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MSPO에서 만난 PGG와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 기업들은 특정 몇 가지 무기에 대한 개발 및 생산 협력을 약속했는데요. K9 자주포의 현지 생산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 데 이어 보병전투 차량 레드백, 다연 장독해포 천무, 지상 무인 차량 차세대 전차 K3에 대한 도입 및 개발 협력까지 이 자리에서 언급이 되었죠. 그런데 이와 함께 의외의 이름이 들려왔는데요. 바로 K808 차륜 장갑차였습니다. 백호라는 별명으로도 알려진
K808 차륜 장갑차는 노후된 기존 장갑차를 대체하고 보병 부대의 임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어 2018년부터 야전 배치가 시작되었습니다. K808은 보병 전투용 장갑차 IFV로 분류되며 전방의 야지 및 산악 지역에서의 전개, 수색 정찰 임무를 담당합니다. 승무원 2명과 승차 보병 1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지상에서 시속 100km, 수상에서 시속 10km의 속력을 낼 수 있죠. 이는 무한궤도 대신 타이어 8륜을 채택하고 420마력 엔진을 탑재함으로써 중량을 줄이는 동시에 연비도 크게 올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한궤도에 비해 줄어든 험지 돌파력은 타이어 공기압 조절 장치를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간편한 다이얼 조작만으로 타이어 공기압을 조절할 수 있는데 팽팽하게 채워서 포장도로에서의 기동성을 극대화하거나 덜 채워서 연약 지반에서의 접지력을 늘리는 등 다양한 지형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K4 고속유탄기관총 혹은 K6 중기관총으로 무장하고 있어 어느 정도 화력 지원도 가능합니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이 무장들을 원격 조작 화기체계 RCWS에 통합해서 무인 포탑으로 운용하는 개량까지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승차감이 일반 승합차 못지않게 좋고 냉난방 장치까지 탑재되어 있어 일선 장병들이 매우 선호하는 차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잘 만든 장갑차라면 꼭 한국에만 있는 것은 아닌데 폴란드가 K808을 굳이 사들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도 뒷이야기가 있는데요. 폴란드는 과거 핀란드로부터 파트리아 장갑차의 기술을 수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파트리아의 라이센스를 받아 생산한 로소막 장갑차는 나름대로 괜찮은 성능을 보여줬지만 성능 외적인 문제가 빈발해서 폴란드 입장에선 불만이 많았습니다. 일단 핀란드로부터의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못했고 라이센스 갑질로 인해 수출길도 막혀버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장장 9년에 걸친 기간을 들이고도 수륙양용 기능의 개발에 실패한 점이 폴란드인들의 심기를 크게 건드렸는데요. 폴란드는 이번에 한국과 거래에 물꼬가 뚫린 김에 수륙양용 기능이 처음부터 탑재되어 있고 부품 수급 역시 쉬울 것으로 보이는 K808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이센스로 더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아예 폴란드의 기술과 자금을 직접 투입해 K808의 차체를 이용한 강화 파생형을 한국과 공동 개발하겠다고 나섰죠. K808의 진면목은 이 웰메이드 차체에 있는데요. 수륙양용에 튼튼하고 내부 공간도 널찍하니 개조를 통해 갖가지 파생형을 만들기가 매우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천호라는 별도의 이름이 붙은 30mm 차륜형 대공포, 지휘통제 체제를 탑재한 지휘소 차량, 야전 앰뷸런스 등 파생형이 모두 K808의 차체를 활용해서 탄생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파생형 중에는 120mm 박격포, 90mm 직사포를 탑재한 사양이나 심지어는 120mm 저하포를 달아서 아예 탱크에 가까운 형상으로 만들어 놓는 계획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폴란드는 이 압도적인 호환성에 반해 이참에 아예 파트리아나 로소막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한 장갑차 이상의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폴란드는 일단 잘 만들어 놓은 차체부터 기존 17톤급에서 거의 2배에 가까운 30톤급으로 불려놓을 계획입니다. 현재 한국은 신속 도입 사업을 통해 K808에다 이탈리아제, 첸타우로2, 105mm 포탑을 얹어 차륜형 경전차로 탈바꿈하는 파생형을 실험 중인데요. 아무래도 포탑이 전차 수준이 되다 보니 중량과 반동이 커서 17톤급 차체로는 완벽하게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폴란드가 경전차라는 이름을 듣고 솔깃해져서 뛰어든 것이죠. 폴란드는 차체 문제를 공동 개발을 통해 체급을 불려서 해결하고 이에 더해 포탑 역시 새롭게 자체 제작해서 얹을 것을 제안했고 한국 역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차체가 감당할 수 있는 중량이 늘어나면 포탑뿐만 아니라 교량을 얹을 수도 있어 이 공동 개발이 잘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교량 장갑차로의 파생 역시 예정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 K808의 파생형으로 보병의 전투작전에 관련한 거의 모든 일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신속한 병력 수송 및 전개, 도하, 교량 설치, 대공 방어, 화력 지원, 야전 지휘, 응급 환자 수송까지 장갑차 하나 잘 만들어 놓으니 전부 해결되는 것이죠. 이러니 폴란드가 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폴란드 내부에서도 아직까지 한국산 전차나 전투기에 대한 회의론이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K808만큼은 반드시 사와야 한다며 열성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9년에 걸쳐 질질 끌다가 결국 수륙양용 개발에도 실패한 핀란드와 파트리아에 아직도 치를 떨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에 파트리아의 라이센스 기간이 종료되면 한시라도 빨리 한국의 장갑차로 넘어갈 수 있도록 쟁걸음을 시작한 것이죠. 이렇듯 시장 경쟁력을 만드는 것은 결국 뛰어난 기술력과 신뢰입니다.
폴란드가 한국과 한국 무기를 그렇게까지 환영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죠.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한 것은 대한민국 방산 기술자분들의 밤낮도 없는 피와 땀입니다. 한국과 한국 무기가 오늘날의 드높은 명성을 얻게 된 것은 모두 이 기술자분들의 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